자, 드디어 우리 최우영 의장님 예, 모시고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오늘의 메인 주제, 성숙한 시민은 있다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요 코너가 오늘 메인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성숙한 국민이 되자. 요거 직접 쓰신 겁니다. 네. 예, 근데 성숙한 국민이 되자를 왜 있다라고 했냐면, 되자 그러니까 뭔가 좀 누구를 가르치는 것 같아서 우리 차에 보면 그 뒤에다가 내 탓이오. 그걸 왜 우리 보라 그래? 자기 앞에다 보고 해야지. 또 바르게 살자. 많은 그 돌에다가 본인들이 바르게 살면 되지. 그런 뜻에서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성숙한 시민을 있자. 이제 그 시민은 구경꾼으로 전략을 하고요. 이 소수의 정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이 독과점되는 이 정치의 악순환을 막아낼 성숙한 시민의 생각과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특히나 이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을 잇다. 최우영 의장님의 발제를 한번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성숙한 국민 대장에 연결해서. 제가 이제 그 화두를 던진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참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피곤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좀 죄송한데 실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점심 먹을 때도 이제 저희 뭐 당원들끼리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정말 첨예한 밥 먹을 때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입장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뭐 우리 뭐 TV나 라디오 뭐 틀면 아시잖아요. 다 그냥 뭐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하면 이쪽 패널 저쪽 패널 나와가지고 정말 첨예하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뭐 갈등이 많은 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갈등이 굉장히 좀 첨예화돼 있다는 그런 거를 아주 체감을 하고 제가 한번 소개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론조사 했더니 정당이 다르면은 저기 배우자로도 고려하지 않겠다 하는 뭐 의견이 뭐 50% 넘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해법이 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 알아요? 갑자기 저보고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 제가 준비된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회 갈등이 있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 같아요.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자주 보는데 뭐 이쪽에서는 R&B 노래를 하나 들고 나오시고 또 이쪽에서는 락앤롤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정말 두 분이 서로 경연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이건 너무 두 분이 다 잘했다. 취향의 차이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취향의 차이인 거가 우리 사회에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강요를 해도 바꾸기 힘든 거예요. 나는 원래 좀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이고 약간 보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이고 그 자라온 이제 배경과 환경 모든 게 결합이 돼서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집안에서 분쟁 나는 게 왜 납니까?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지 이렇게 키워야 되는지 육아법이나 교육법에 대해서 항상 그 다른 배경을 가진 부부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가구 이쪽에 놓나 저쪽에 놓나 모던한 가구가 좋나 앤틱한 게 좋나 항상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바꿀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민주주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가 비전문가로서 그냥 나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뭐 결투도 있었잖아요. 우리 칼 빼들고 짜라락 끄고 총 뽑아가지고 따락 쏘고 그런 방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해서 또 막 그런 게 악화되고 막 해서 막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폭력을 싫어하니까 이제 인류 보편적으로 그런 게 쭉 가서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게 투표라는 게 등장을 해서 임기를 주고 자 내가 뽑은 사람이 한 4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받고 또 그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평화로운 그런 어떤 정권 교체, 디시전 메이킹 그 선출직을 바꾸는 절차가 민주주의 절차로 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나름대로 그 갈등을 가능한 비폭력적이고 좀 조화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런 거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투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 예.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됐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방식대로 해볼 수 있게 이제 그 여건을 이제 조성을 해주고 협치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예. 이제 해주고 중간에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면 탄핵을 할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임기를 채울 수도 있고 임기를 채웠는데 잘하면 또 재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평가 과정을 거치는 거가 민주주의의 한 일부고 그 평가 과정이 결국은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그 선거를 똑바로 하려면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은 국민이 선거를 하는 거는 권리뿐만이 아니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의무는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제가 영어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informed decis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상법에서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내가 저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내가 민주당이니까 저 사람 국민의힘이니까 그냥 찍지 말고 왜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은 보편 타당한 공익을 우선하는 기준이 돼야 될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이 당이 맞는지 저 당이 맞는지를 그 어떤 사안별로든 아니면 사람별로든 그거를 자기가 자기 신념을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뭐 동문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찍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민이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저희가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시민의 모습을 저는 성숙한 시민이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전체 사이클을 보는 그런 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성숙한 시민이 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최우영 위원장님의 성숙한 시민을 잇자의 주제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